지금 부동산 정책이 말이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부동산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뻥뻥 오른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좀 걷어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여기 명종 씨가 얘기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잠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1,411조 정도 돼요. 그런데 2016년 부동산 익스포저가 얼마냐면 1,643조예요.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박근혜 정부 시절 4년 동안 어떻게 증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출 및 분양사업금융 등 사업자 보증금,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PF라고 하는데 이 대출이 578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그냥 기업용 어음 CP라고 해서 직접 투자 상품이 부동산에 162조입니다. 이걸 합치면요. 기존 거하고 합치면 총 1,643조 7천억 원이 부동산에 지금 얽매여 있다는, 부동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에 아예 손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2016년에 얼마였냐면요. 970조 정도 됐어요. 익스포저가. 부동산 익스포저가. 그러면 400조에서 약 500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최경환이 개새끼 또 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새끼가 부동산을 부추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모조리 투자해 놓은 이 돈에 대해서 뭔가 돈을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들이 부동산을 쥐고 흔드는 거야. 투기 세력들이 지금. 근데 이 투기 세력들이 은행과 그다음에 제3금융권과 그다음에 심리적, 아까 제가 전자에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요. 저 같은 미친놈들이 더 오를까봐 그 기대 심리가 결합돼서 그렇죠. 지금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흔들고 있는 뒷백은 누가 있을까요? 토건족들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토건족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9년 정도에서 토건국가의 분기점이 꺾였어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토건으로 먹고 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분기점이 꺾였어요. 그 분기점이 GDP 대비 25%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꺾이면서 이것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과거에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던 그 향수에 젖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자의 인사말처럼 했던 것처럼 제가 우리 권 PD한테 왜 집을 살려고 하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집이 살려고 하잖아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그 심리하고 맞물려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200%가 넘어버렸는데 1,000% 기준으로 그렇고 125%가 넘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단기 처방으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돼 있고요. 아까 경향신문 한겨레 얘기한 그 보유세는 차기에 나올 겁니다. 제가 두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가구 주택자가 판매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적어도 40~50% 세금으로 걷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세를 부자 정세가 지금 화두로 던져졌고, 네. 그다음에 그 부자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막 차익을 해서 사실 불로소득에 가깝잖아. 그렇죠. 청년들이 빌딩 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 풍토가 잘못된 거지. 어떤 개새끼는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한 달에 쓰임새가 거의 뭐 몇 억씩 쓰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건전하게 사람들이 최소한 그 빌딩 같은 데서는 대박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맞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열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잠깐 잊고 있어요. 제가 아까 수치를 좀 어렵게 얘기한 1,600조. 그러니까 초이노믹스니 무슨 뭐 주식기믹스니 해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힘들게 부동산 정책 잡으려고 했다가 언론들이 이제 안 달아준 거잖아. 이게 부동산 잡아라 안 한 거잖아. 지난 9년 동안 침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PF나 CP 같은 것들이 총 한 500조가 지금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싸질러 놓고 지금 민주정부나 진보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다 똥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닦고 놓으면 다음에 와서 이 새끼들이 또 풀어가지고 또 인기 영합적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올려준다 해서 인기 올라가고 정신없는 새끼들 부동산 올라가니까 좋아서 춤추고 있고 이거 또 5년 후에 또 한 9년 후에나 진보 민주 지도자들이 또 집권을 하면 또 이것 갖고 몸살하고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부동산 정책을 못해서 또는 뭐 부동산 정책을 못 잡아서 이러는 게 지금 아닌데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야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또 짜고 그 프레임을 있어요. 짜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 나가야 된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향수에 젖어서 시민들이 집을 살려는 심리가 아니라니까. 투기 세력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싸놓은 그 돈을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데 투기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이 돈을 못 끌어들이거나 또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 반발을 하면서 언론과 보수 언론과 이게 하나가 돼서 강력한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 경제 붕괴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봐야 돼.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한참 막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 부동산 쪽에는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해먹고 튀자. 그런 그렇지.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워먹고 튀자라고 먹고 튀자라는 그 말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다고요. 그거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인 시기가 지금 초기에 확 빼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 사지 말한 이유가 지금 사면 막차 탄다. 그 새끼들한테 당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변인으로 대신 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 살면서 느꼈던 거예요. 부동산 투기는요,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악이에요. 예. 진짜 뭐 이렇게 죽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국민들 심리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다 나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못 사는 사람들도 내가 집 한 채 어디 개발하는 지역에 하나 사가지고 떼돈 벌어볼까가 일확천금 그 흐름이 주식시장으로도 옮겨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착실하게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살맛 안 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거였어요. 1년이건 2년이건 뼈 빠지게 벌어봐야 안 돼. 예를 들어서 일반 정상적인 직장인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려고 그러면 뭐 10년, 20년, 30년 돈 꼬박 모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건 비정상적인 사회인 거잖아. 그것도 안 되죠. 부동산 강남에 살려면 불가능해요. 평생 모아.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가장 악질적인 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였다 그러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렇잖아. 중국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올리고 막 물로서도 걷어들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시진핑은 바로 사형시켰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반발하는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내가 내 실력으로 돈 벌어 올겠다는데 뭘 니들이 그렇게 요런 밖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강남이나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울의 예를 들면 전체 아파트와 주택을 통틀어서 40%가 넘는 부분들을 그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임대사업자가 꿈이라는 것을 환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구분 하나만 짚시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아저씨 아줌마가 딸랑 집 한 채 다세대 주택 주인이야. 네. 거기 한 5가구 정도를 이렇게 세내서 먹고 사신 그런 분들은 아니야. 그런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다세대가 아니고. 그거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집 사가지고 투기를 일삼고 건물에서 말도 안 되는 월세 가격 제일 악질이 그거잖아요. 장사 잘 되는 1층 무슨 맛집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얘기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 투기 심리를 갖고 있는 아까 제가 전자 얘기했던 저 같은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붕괴된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부부가 정년을 했어. 그럼 내 수입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쳐보자고요. 공무원이 연금이나 나오지만 안 나오면 그냥 퇴직 이후에 공무원을 제외한 퇴직 이후에 빈곤율이 67%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게 2년 안에 빈곤이 돼버리더라고요. 극빈층으로 떨어져 버린다니까 퇴임 이후에. 수입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최고의 퇴직을 놨던 최고의 부부가 생각할 때 안정적인 게 뭐냐면 빌라 하나 지어서 다세대 놓고 그 수입 월세를 받아서 노년 생활을 즐기는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게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 행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아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내놓는 정책들이 자꾸 노인수당, 기초수당 올리고 하는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잘하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복지 정책들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동산의 과열 투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바로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물려 있어. 그래서 이 정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조금씩 진일보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과세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또 이게 여러 가지 폭탄이라는 문자가 나오잖아요. 문자 폭탄도 있고 세금 폭탄도 있고 최근에 전기세 폭탄 이런 것도 그런 프레임도 있어요. 다 지우시고요. 일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1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네. 2주택부터는 지금 8.2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집 팔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발표되자마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기 영합적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올려준다 해서 인기 올라가고 정신없는 새끼들 부동산 올라가니까 좋아서 춤추고 있고 이거 또 5년 후에 또 한 9년 후에나 진보 민주 지도자들이 또 집권을 하면 또 이것 갖고 몸살하고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부동산 정책을 못해서 또는 뭐 부동산 정책을 못 잡아서 이러는 게 지금 아닌데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야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또 짜고 그 프레임을 있어요. 짜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 나가야 된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향수에 젖어서 시민들이 집을 살려는 심리가 아니라니까. 투기 세력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싸놓은 그 돈을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데 투기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이 돈을 못 끌어들이거나 또는 손해를 볼 것.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말이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부동산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뻥뻥 오른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좀 걷어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잠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1411조 정도 돼요. 그런데 2016년 부동산 익스포저가 얼마냐면 1643조예요.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박근혜 정부 시절 4년 동안 어떻게 증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출 및 분양사업금융 등 사업자 보증금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PF라고 하는데 이 대출이 578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그냥 기업용 어음 CP라고 해서 직접 투자 상품이 부동산에 162조입니다. 이걸 합치면요. 기존 거하고 합치면 총 1643조 7천억 원이 부동산에 지금 얽매여 있다는 부동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에 아예 손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정점이 꺾였어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토건으로 먹고 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분기점이 꺾였어요. 그 분기점이 GDP 대비 25%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꺾이면서 이것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과거에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던 그 향수에 젖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자의 인사말처럼 했던 것처럼 제가 우리 권 PD한테 왜 집을 살려고 하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집이 살려고 하잖아,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그 심리하고 맞물려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200%가 넘어버렸는데 1000% 기준으로 고 125%가 넘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단기 처방으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돼 있고요. 아까 경향신문 한겨레 얘기한 그 보유세는 차기에 나올 겁니다. 제가 두어 보십시오. 그런데 2가구 주택자가 판매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적어도 40-50% 세금으로 걷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세를 부자 정세가 지금 화두로 던져졌고, 네. 그다음에 그 부자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막 차익을 해서 사실 불로소득에 가깝잖아. 그렇죠. 청년들이 빌딩 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 풍토가 잘못된 거지. 어떤 개새끼는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한 달에 쓰임새가 거의 뭐 몇 억씩 쓰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건전하게 사람들이 최소한 그 빌딩 같은 데서는 대박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맞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열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잠깐 잊고 있어요. 제가 아까 수치를 좀 어렵게 얘기한 1600조. 그러니까 초이노믹스니 무슨 뭐 주식기믹스니 해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힘들게 부동산 정책 잡으려고 했다가 언론들이 이제 안 달아준 거잖아. 이게 부동산 잡아라 안 한 거잖아. 이제 지난 9년 동안 침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PF나 CP 같은 것들이 총 한 500조가 지금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싸질러 놓고 지금 민주정부나 진보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다 똥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닦고 놓으면 다음에 와서 이 새끼들이 또 풀어가지고 정부가 들어서기 2016년에 얼마였냐면요. 970조 정도 됐어요. 익스포저가. 부동산 익스포저가. 그러면 400조에서 약 500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최경환 이 개새끼 또 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새끼가 부동산을 부추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모조리 투자해 놓은 이 돈에 대해서 뭔가 돈을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들이 부동산을 쥐고 흔드는 거야. 투기 세력들이 지금. 근데 이 투기 세력들이 은행과 그다음에 제3금융권과 그다음에 심리적 아까 제가 전자에 왜 제 그 얘기를 했었냐면요. 저 같은 미친놈들이 더 오를까봐 그 기대 심리가 결합돼서 그렇죠. 지금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흔들고 있는 뒷백은 누가 있을까요? 토건족들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토건족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9년 정도에서 토건국가의 분기